안녕하세요. 블루노트 김유정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에서 제품을 출시하고 나서 마주하게 될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 팔고자 하는 니즈가 있잖아요. 세일즈와 마케팅을 하면서 항상 머릿속에서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결국 숫자,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 고민인데요. 그런데 이 제품과 서비스는 결국 고객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은 어떻게 하면 매출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결국 어떻게 하면 고객이 우리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 질문과도 결이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객이 우리의 제품으로 본인의 아쉬웠던 것을, 본인의 니즈를 해결하는 그런 성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비즈니스 모델로서 끌어낼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의료기기 관련된 책자들도 결국에는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 어떠한 비즈니스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입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식약처에서는 인허가를 받았을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험 수가나 내지는 비급여 인정을 받아서 시장에서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준비가 갖춰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병원에서 이제 처방하고 사용한 일만 남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시장이 이제 열린다, 시장이 이제 열렸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로 생각해보면 정말로 큰 마일스톤이에요.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해관계자들을 다 만나고 설득하고 기다리면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이 계단을 넘지 못하는, 결국 비즈니스 모델까지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건 정말 프라이드를 가져도 충분히 될 만큼 그 정도로 성공한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유통까지 누가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8분 응선은 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맞는 말이고요. 다만 제가 세일즈하고 마케팅을 오래 한 입장에서 조금 주안점을 두게 되는 것은 헬스케어 스타트업, 그리고 디지털 의료기기, 메드테크 회사들의 제품은 신제품이에요. 대부분이 혁신 제품이고요. 이걸 바꿔 말하면 과거에는 없었기 때문에 새로 생겨서 좋은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문제일 수가 있어요.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정말 내가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었냐는 또 다른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제품을 이제 시장에 내보이고 선보이게 되면 생각보다 고객들의 호응이 빠르지 않고 오히려 빠르기는커녕 좀 받아들이지 않는 좀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득하는데 또 다른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까지의 행동 양식을 조금만 보완하거나 이제 수정하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예 과거의 것을 이제 그만하고 새로운 것을 옮겨가야 되는 아주 큰 인식과 행동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단에 얘기한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에버리 로저스의 기술 수용주기 모형인데요.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다는 뜻일까요? 바로 수가가 만들어졌다,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바로 현 위치는 여기입니다. 이제 정말 고객과 만나는 시작이에요. 즉 이 단계에서는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에 비해서는 성과가 사실은 바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소사이어티나 학회나 단체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 소위 말해서 키 오피니언 리더 선생님들을 위주로 먼저 컨택을 하게 되고요. 이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동료 선생님들, 같은 소사이어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점점 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매출이 얼마다라고 운운하는 것이 사실은 크게 의미를 찾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리딩 인디케이터, 즉 선행 지표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죠. 우리 제품이 런치하고 나서 로드쇼나 내지는 런치 세미나를 얼마를 진행을 했다, 그때 몇 분의 키닥터가 왔고 우리 제품을 인지하였다, 그리고 나서 몇 개의 병원에 등록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이 시점에서 중요하게 챙겨야 하는 지표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두고 병원에서 제품과 서비스가 익숙해지면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고요. 고객들이 쓰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때에도 사실은 매출액 자체보다는 매출이 발생했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해야 될 건 제품이 아예 없었던, 특히나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것이라면 이때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점점 쓰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제품에 대한 피드백, 다양한 케이스들이 나오거든요. 이걸 저희가 오브젝션 핸들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피드백이 물론 좋은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빨리 보완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이때 얼마나 적절한 메시지로 호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더 입소문을 통해서 더 퍼질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얼마나 오브젝션 핸들링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확대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약간의 침체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프리 무어는 이 경우 이때를 가리켜서 이제 캐즘이라는 단어들을 썼는데, 같은 고객군에 있다 하더라도 한 고객이 가지는 생각과 니즈와 처한 환경 그리고 제품에 대한 이해도는 모두 다 달라요. 의사 선생님들, 의료진 분들이라 해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니즈가 다 같지 않아요. 조금씩 니즈가 그리고 생각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변형해서, 본질은 바꾸지 않겠지만 어떻게 변형해서 그에 맞게 제공할 수 있느냐, 그에 맞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그 캐즘을 넘어서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제품과 우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교두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이 시점에서 갈리게 됩니다. 고객이 처한 상황이나 배경 지식,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다 다를 건데 이것에 얼마나 잘 맞게 다양한 버전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느냐, 이제 분기점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마케팅 면에서는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홍보나 판촉물, 다양한 버전들, 여러 가지 판촉의 툴들을 사용하여 다양한 버전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거고요. 고객과 접점에 있는 세일즈의 영향력도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세일즈와 마케팅 한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더할 나위 없는 금상첨화이고요. 어느 한쪽이 조금 덜 하더라도 보완해 줄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 캐즘을 넘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호응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요. 그리고 이쯤 되면 세일즈나 마케팅이나 유통 채널들도 우리가 얘기했었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이 정도 되면 이제 숙련이 되고 소위 말해 몸에 익어요. 그래서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제 전기 수용자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캐즘을 넘어야 다수의 고객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된 이후 마주하게 될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후기 시장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